팀노바 온라인 관련한 질문 답변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할까요? 이제 갱묘님이 과목당 40만 원이고, 심층 검사 비용, 그러니까 과제 검사 비용이죠. 그게 이제 40만 원이면은, 왜 그러냐, 이런 질문 주셨어요. 근데, 그래서 이렇게 답변 드렸습니다. 요거는 유튜브를 좀 멈추시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요 게시물 URL을 유튜브 그 하단에 올려놓을게요. 뭐 제가 올리는 게시물 쪽에 다 URL 복사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요 게시물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, 좀 구체적인 답변을 드려야 될 부분들만 조금 얘기를 드리면, 이제 좀 비싼 거 아니냐, 기초과정 16주보다 더 비싼 것 같은데 이유를 알 수 있을까 하는데, 사실은 기초 16주 과정에서 하는 것보다는 비싸진 않아요. 예를 들어서 같은 과목을 한다고 해도 자바 기초, 안드로이드 기초, PHP 기초에도 총 240만 원이죠. 그래서 비싼 건 아닙니다. 그리고 비싼 걸 떠나서 이제 자세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, 일단 뭐가 문제냐면, 이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처럼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오프라인이 가진 장점이 있고 온라인의 장점이 있어요. 제가 늘 말하지만 팀노바는 이제 커리큘럼이나 뭐 이런 것들이 실제 제 경험과, 그리고 제가 좀 이쪽에 센스가 좋기 때문에 뭐 실제 경험하고 그 플랫폼이 가진 한계에 대해서 보통 이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. 왜 그러냐면 저희는 인류이기 때문이죠. 인류는 누군가를 그대로 카피하지 않아요. 그러니까 많은 교육기관들이 팀노바에서 영감을 받고 새로운 이제 신생 학원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, 늘 말씀드리지만 대부분 그 사람들은 팀노바를 굉장히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 이제 근거를 좀 말씀드리자면, 예를 들면 팀노바로 검색을 하면 뭐 그 학원 광고가 뜬다든지, 약간 팀노바가 굉장히 그들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, 영감보다는 그냥 카피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긴 한데요. 어쨌든 뭐 팀노바로 인해 교육의 질이 전반적으로 높아진다면 다행이겠지만, 문제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팀노바를 카피하는 이유가 대부분은 오리지널리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? 네, 제대로 현업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학원 창업을 많이 해요, 요새. 그러니까 학원생이 학원생을 가르치는 구조가 많아서 보통은 이제 카피를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 밑바닥이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좀 사실 안타깝습니다. 근데 어쨌든 저는 예전에 늘 팀노바가 해오듯이, 저는 직접 고민을 하고 직접 커리큘럼을 만들고 교육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 머리가 되게 아파요. 어쨌든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, 일단은 오프라인 강의만큼 퀄리티가 나오는 게 여러분들이 되게 원하시는 건데, 안타깝게도 오프라인만큼 나오기가 힘들죠. 그 한계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, 온라인 강의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편해 보여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온라인 강의들의 대부분은 진도가 딱 정해져 있는 뭐 그런 부분이 되게 많아요. 그러니까 목표치가 딱 명확한 거, 예를 들면 공무원 시험이면 공무원 시험 범위가 딱 있고 거기에 합격하는 게 주 목적이고, 또 뭐가 있을까요? 뭐 수능도 딱 어디까지, 토익이면 토익은 딱 어디까지만 알면 된다, 이런 게 존재하죠. 하지만 실제로 개발은 그런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. 늘 지금 이 상황에도 새로운 논문, 뭐 새로운 기술이 커밋되고 있고, 굉장히 많은 오픈소스들이 정말 매일매일 막 정말 수만 코드가 막 커밋이 되고 있어요. MS가 정말 몇 조 원의 돈을 들여서 걔네 GitHub을 인수했잖아요. 그만큼 그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이 GitHub이란 사이트가 굉장히 많은 소스 코드들이 이제 모이는 곳이거든요. 오픈소스 공유하는 거라고 해야 되나? 공유를 하고 좀 뭐 같이 작업도 하고 뭐 이런 게 GitHub이라고 하는 건데, 아무튼 그런 것처럼 정말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 이거를
온라인 강의로 이렇게 반영을 한다라고 하는 게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는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써요. 특히나 그 개개인에게 맞춰줄 수 있는 뭐 그런 소지들이 굉장히 많은데, 그래서 만약 이 친구 지금 수준을 딱 보더라도 이 친구가 지금 발표하는 모습이나 뭐 굉장히 많은 거에서 이제 영감을 받고 이 친구가 조금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한번 고쳐볼까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오프라인 강의의 중심은 사람이라고요. 근데 반대로 온라인 강의는 단방향 매체인 거예요. 그 사람을 보고 영감을 받을 수가 없죠. 그래서 그 사람이 보여주는 코드라든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영감을 받는 거예요. 아무튼 그렇습니다. 그래서 온라인이 가진 한계치가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만큼 퀄리티를 기대하시는 건 굉장히 욕심인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팀노바가 온라인은 특별히 어떤 막 제한 사항이 없을 거예요. 등록에 대한 뭐 악의적인 뭐 접근이나 이런 걸 제외하고 애지간한 뭐 연령대에 대한 제한도 없을 거고 들으실 만한 분은 다 들으실 수 있게 웬만하면 할 건데, 오프라인은 그걸 되게 싫어합니다. 왜냐면 굉장히 제한적이고 뭐 그게 마음에 안 드시면 다른 좋은 교육기관들이 있으니까 거기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. 온라인 같은 경우는 그런 제한을 안 두려고 만든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요즘 확실히 그렇다 그러더라고요. 온라인 쪽을 사람들이 많이 선호한다고 라고 하는데, 문제는 그렇게 하면은 모든 걸 온라인으로 하겠죠. 근데 그게 가진 한계치가 분명히 존재합니다.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단방향 매체로서 좀 강의 수가 많이 늘 수밖에 없죠. 강의 수 늘면 여러분이 되게 좋아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꼭 그렇진 않아요. 그게 정보가 없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코딩을 못한 게 아니거든. 정보는 굉장히 많습니다. 근데 정보의 질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을 이해시키는 그런 강사의 스킬이라든지 아니면 그 강사가 가진 현업에 대한 경험들,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여러 면에서 영향을 미쳐요. 근데 그게 그런 영향을 명확하게 계산을 못 해내면 사실 굉장히 힘들거든요. 그래서 팀노바도 굉장히 그런 면에서, 그러니까 제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죠. 그래서 요런 질문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라고 링크를 드릴게요. 그리고 너무 당연한 얘기들도 하셔가지고 좀 이거는 좀 아닌데 이런 생각도 드는 것도 좀 있긴 하지만 한번 읽어보시고 만약에 공통적인 생각을 하셨다면 참고하셨으면 좋겠고, 그리고 그 뭐라고 해야 될까, 그리고 아직 지금 오픈까지 굉장히 많이 시간이 남았잖아요. 한 20 며칠 남았는데 지금 막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물어보시면 사실 현재로서는 좀 답변이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아직 구체적으로 이제 논의가 되지 못한 부분까지도 얘기가 되는데 일단은 굉장히 관심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긴 한데 그래도 조금 기다려 주시고 지금 막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질문 주시면은 최대한 회의 안건으로 올려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생각이니까, 그리고 합리적인 선에서 최대한 피해 안 보고 오프라인 전환하시든 온라인 전환하시든 피해 안 보고 그런 선에서 다 이제 가이드를 드릴 생각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. 아무튼 질문은 계속 주세요. 그거 회의 안건으로 올려서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. 그래서 팀노바 온라인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건 감사하지만 저는 거짓말하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. 그러니까 허위 과장 광고를 한다든지 없는 사실, 요새 그런 허위 과장 광고하는 교육기관이 진짜 많이 늘었더라고요. 그래서 학생들이 까다로워야 되는데, 근데 학생들이 보통은 다 순진하고 착하고 뭐 이런 경우가 많아서 보통은 그런 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문제 삼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팀노바가 약간 뻘쭘해진 게 좀 있어요. 왜냐면 우리는 한 명 한 명 열심히 해가지고 한 명 취업하고 그 취업한 친구의 실명도 공개를 하고 연봉 수준도 공개를 하고, 회사명 같은 경우는 이제 오실 때 공개를 하거든요. 청강 오실 때 공개를 하고 연봉이 얼마를 받았는지까지도, 월급 통장에 찍힌 내역까지도 그 팀원들 통해서 고맙게도 그런 인증 내역까지 받아서 정말
정말 그렇게 이제 한 땀 한 땀 취업을 하는데 4년 동안 그렇게 해서 지금 79명이 취업을 했고 지금 구직 활동하는 친구들이 이제 조금씩 늘고 있는데 그렇게 했는데 어떤 교육기관은 그냥 한 번에 막 창업한 지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뭐 갑자기 우리보다 더 많은 막 취업자가 나오고 그것도 다 대기업 같다 그런 데도 있었고 뭐 그런 거 보면서 되게 근데 그걸 물어보셔야 되는데 학생들이 아무튼 근데 팀노바가 늘 해오던 대로 그냥 하려고요. 저는 좀 답답하긴 해도 그러니까 어이없고 그런 교육기관을 선택하는 사람도 그 본인의 선택도 잘못이 있는 거니까. 근데 이제 저는 좀 까다로우셨으면 좋겠어요. 아무튼 쓸데없는 얘기를 했네. 아무튼 그래서 온라인 저는 이렇게 거짓말하는 게 싫어서 온라인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온라인의 장점 또한 분명히 있다. 즉 여러분들이 주입식으로 듣든 어떻게 듣든 간에 분명 이건 어느 정도 주입식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. 단방향 매체가 가진 특성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듣고 이제 제가 많은 제 가이드들을 더 드리겠지만 강의할 때도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. 이걸 단순히 받아들이면 안 되는 부분들은 단순히 받아들이지 말라고 강조를 할 거고,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과제 검사 비용이 있고 과제 검사를 굳이 난 필요 없고 그냥 강의만 들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도 강의만 듣고 스스로 그걸 생각해서 코드를 짜보는 시간을 분명히 가지셔야 돼요. 영상만 쭉 본다고 해서 실력이 늘면 그렇게 따지면 미드 보면은 영어 잘해야 돼 우리가. 그게 아니에요. 그 미드를 한번 보고 영어 거기에 나온 대사들을 막 다시 읊어보고 뜻도 찾아보고 이렇게 해야 그 영어가 느는 거예요. 근데 보통은 미드를 한번 본다고 해서 이게 이 미드의 내용은 기억나겠죠. 하지만 그 영상에서 가지고 있는 키워드는 굉장히 복합적이라는 거죠. 언어적인 측면, 내용적인 측면, 뭐 사실 고증적인 측면, 아니면 연출적인 측면. 그래서 영화 감독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를 막 100번씩 본다라고 하는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. 정말 배울 게 많으니까 그 영화에서. 그러니까 다 그런 거예요. 그래서 영상을 보고 복습도 또 하고 많이 이렇게 짜보기도 하고 이래야 됩니다. 그래서 과제 비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오프라인 파트장들이 직접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비용이 나오는 거고, 그리고 제가 좀 완벽주의 성향이 좀 워낙 강한 스타일이라 온라인으로 해도 확실히 좀 그래도 최대한 더 하고 싶은 거예요. 근데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제 수업 듣는 사람들이 묘하게 저한테 압박을 받는 거예요. 왜 그런지 알아요? 그만큼 우리가 책임감 있게 하니까. 뭐 팀노바가 무섭다 뭐다 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무서우면 여러분 회사 못 다녀요. 솔직히 말해서 그냥 옆에서 신경 안 써주고, 저도 회사 일할 때는 옆에 애들 일 못해서 쌩 깠거든요. 저랑 상관없으니까. 그리고 저런 애랑 솔직히 말해서 일로 만난 관계잖아요. 일로 만난 관계라 좀 싸가지 없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로 만났는데 일 못해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제가 야근하고 막 이러잖아요. 그건 진짜 짜증나거든요. 쟤 때문에 괜히 제 일정이 막 이렇게 빨라지는 경우가 있어요. 예를 들면 그 팀에서 사고를 쳤어. 근데 뭐 예를 들면 K은행이라고 합시다. K은행이 사고를 쳤는데 쟤네 팀이 그지 같아가지고 우리 팀이라도 빨리 해서 줘서 걔네 비율을 맞춰주라, 이런 케이스도 있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제가 굳이 빨리 할 필요도 없었는데, 저는 잘못한 적이 없었는데 그 팀 때문에 막 피해를 본다든지 뭐 이런 경우 종종 있었거든요. 되게 짜증나는 경우 많아요. 그래서 회사 다닐 때 일 못하면 결국에는 딱 거기까지 사는 거예요. 되게 불쌍하다는 거죠. 그래서 되게 제가 짜증나는 게 한둘이 아니었어요. 아무튼 여기까지 할게요. 그리고 온라인 강의에 있어서도 너무 논점이 여러 가지 가서 왔다 갔다 해서 뭐 죄송하고요. 일단 여러분들이 온라인에 대한 그런 기대가 많으신 만큼 준비도 좀 더 열심히 하고,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좀 설명을 해야 될지도 굉장히 고민을 더 하고 있어요.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진짜 장점이 얘가 이걸 모르잖아요. 그러면 제가 눈치를 채요.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강의 파트장도 이렇게 봐요. 그러면 이 친구가 눈치 못 채면, 만약에 못 알아들었으면 아예 방향을 확 선회해버려 저는. 그게 오프라인의 장점이거든요. 설명을 했을 때 못 알아듣잖아요. 못 알아들으면 제가 도와줄 수가 있어요. 못 알아들었지? 라고 물어보고,
근데 이제 그게 온라인은 좀 힘들잖아요. 물론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질문하는 시스템을 만들긴 할 건데, 아무튼 아직 저도 머리가 너무 복잡하니까 여러분들 질문하는 거에 있어서 뭐 정확하게 이럴 것이다 라고 답변을 못 드리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, 그리고 이제 회의 때 그걸 안건을 올려서 정확하게 좀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사전 공지를 명확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할게요. 아무튼 계속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. 이 글 링크는 다시 그 글 올리는 곳마다, 이 영상 올리는 곳마다 다 링크를 해 놓을게요. 여기까지 할게요.